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4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이제 또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이제 이번 한 주는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말 윈도우 드레싱이 끝이 나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죠. 제가 뭐 예전에 얘기 드렸지만 백화점 윈도우 진열창에 지금 이제 바캉스 시즌의 상품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했다면 이제 바캉스가 이제 어떤 피크로 가면서 조금씩 오늘 오는 사람들, 이번 주말에 오는 사람들은 바캉스 용품을 살 가능성이 좀 확률적으로 좀 낮죠. 예, 이제 바캉스도 다 다녀왔으니까 아직 못 가신 분들은 바캉스 상품을 사겠지만 이제 이제 가을 옷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지금 여름 좀 더 길어지네. 뭐 좀 새로운 여름 옷 아니면 뭐 이런 조금 패션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 봐서 가을옷 준비한 사람들까지 감안해서 조금씩 이제 윈도우가 바뀌고 있을 겁니다. 예. 마네킹의 옷도 조금씩 바뀔 거고 이제 가을을 준비한 옷으로 좀 바뀔 수 있고 완전 수영복을 입고 있는 마네킹들이 한 절반 아니면 이제 가을옷 입고 있는 게 한 30%.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옷 한 20%.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겠죠. 그런 모습이 좀 나온 시장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가 좀 시큰둥 이제 2차 전지가 좀 빠져나가는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그러니까 바캉스 완전 피크 한참 시즌보다는 지금 차트가 조금 내려앉은 모습이죠. 이제 불꽃쇼로 예를 들면 이제 불꽃이 절정에 이르려고 빵 하고 있는데 이 빵이 이제 뭐 또 한참 뒤에 1분 있다가 또 빠방빵빵빵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 이제 뭔가 피크를 좀 지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했는데 1분기, 2분기 뭐 실적이 뭐 그렇게 어메이징하지 않거든요. 뭐 1분기, 2분기 1월부터 3월, 3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뭐 올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막 10배, 20배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10배, 20배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버슈팅 됐다면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LNF는 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그러면 이 정도 실적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지금 이 시가총액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이제 막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틈을 타서 이제 로봇이 이제 탁 치고 나왔죠. 잽싸게 그동안 이제 로봇주를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약간 뭔가 흔들리고 있어. 철옹성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성을 한번 지어볼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것들 테마주도 갑자기 생뚱맞은 테마주들이 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주도주들의 특징은 시총이 좀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주들은 시총 뭐 1000억에서 2000억짜리 상한가 나온 종목들 그런 주식이었는데 이번 테마는 외국인이나 기관 큰 세력들의 큰 손들이 시장을 움직여 버린 거죠. 그래서 시총이 막 40억, 50억 죄송합니다. 40조, 50조. 예. 굉장히 큰 규모의 주식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조짜리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아직 큰 규모는 아니다. 로봇 쪽 전체적으로 7천억, 6천억, 뭐 3천억, 2천억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시장이 지금 작은 소형주들 2차 전지가 그래도 차지하는 포지션이 캐파 비중이 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한 20% 30%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400조니까요. 20%.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뭐 지금 보시면 시총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2천억이니까 얘가 50조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3 3으로 자고 3, 7, 20 그러면 거의 한 30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20%, 그 다음에 2차 전지 20%, 나머지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한 업종이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나 매물이라든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 수익 실현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주시장은 원래 플러스섬이나 뭐 마이너스섬이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갑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마치 제로섬 시장처럼 선물 시장처럼 하나가 올라가야지, 하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죠. 이게 왜 그러냐?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가 낮고 펀드 자금이 막 유입이 계속되고 그러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밀어 올리면 되는데 지금 신규 자금이 돈이 들어와서 밀어 올리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 2400조 수준의 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쪽을 팔아서 한쪽을 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를 팔아서 2차전지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나 뭐 유튜버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주식을 사 올리려면 신용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내 원래 주식이 1억 있는데 2.5억을 신용을 빌려서 사든지, 아니면 내가 원래 1억 주식이 있는데 삼성전자 1억을 다 팔아서 2차전지를 사든지, 이렇게 해야 돼야지 2차전지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커멘터리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시장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 이제 죄송합니다. 지난달 7월 한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뭐 주시장이 한 89%, 95%까지 다 급락하고 2차전지만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이제 고점을 찍는 150만 원을 찍는 그날, 150만 원 장중에 찍고 다 내려앉아 버렸죠. 이날 코스피 전체적으로 한 95% 종목이 다 2~3%대, 5%대 급락을 하고 2차전지만 10%, 20%, 30%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금량도를 했고요. 그 피크를 찍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이게 추세를 이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흔들려서 이제 추세를 잃어버리는 건지, 그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스코어는 지금 최절정을 치닫고 약간 결말로 가는 그런 현재 국면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은 현재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이제 로봇이 좀 움직였고, 바이오도 조금씩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초전조체도 좀 움직이고, 뭐 이런저런 여기저기 뭐 이제 그동안 안 움직였던 저평가주들도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유통주도 좀 움직이고, 화장품주도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좀, 오늘도 보시면 뭐 신세계, 뭐 호텔신라, 한국콜마, 화장품, 코스맥스, 이런 아이들이 지난달 한 28일 이후로부터 갑자기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약간 바닥을 쳤던 아이들이 올라오고 고점을 찍었던 아이들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왔다. 네, 이마트라든지 바닥 치고 완전히 지난 그 2차전지가 피크 친 날 26일, 27일 그때 투매가 나온 이후로 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 2차전지 한 10% 정도 빠지고, 요런 좀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트렌드가 이제 바뀌는 것인지, 이제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이 저평가주들을 사서 포트를 좀 수정하는 건지, 이제 겨울옷으로 시즌 윈도우 드레싱을 다시 하는 건지, 이제 요런 중차대한 국면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이제 롯데그룹주 얘기 드렸고요. 뭐 CJ 그룹주도 있고요. CJ 대한통운 이게 생뚱맞게 10% 올라오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2차전지가 10%씩 빵빵 터졌는데, 지금은 뭐 로봇주도 움직이고, CJ 제일 대한통운 차트 볼까요? 보시면 거의 한 2~3년을 절었죠. 예, 보시면 쭉 2016년 이후에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이렇게 신저가가 났던 종목들이 오늘 10%씩 이렇게 갑자기 급등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모습들, 그다음 신한투자가 이제 쇼커버링 좀 들어오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공매도를 쳤던 이제 아킬레스건이 약했던 이제 사자들이 이제 약한 기린의 새끼라든지 뭐 물소에 뭐 다리를 절고 있는 물소라든지 약한 아이들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약한 아이를 공격해서 사냥을 다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약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배가 부르니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조금씩 사자가 공격이 안 들어오고 좀 지금 뭐 날씨도 좋고 하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매도 쳤던 그 세력들이 그러면 이제는 얘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제 수익 확정을 해야 됩니다. 자, 대한통운이라는 주식을 그동안 공매도를 이제 쳤던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20만원에, 10만원에, 15만원에. 그러면 이들이 최종적으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2차전지는 내가 많이 올랐고 내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중요한 건 내가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게 분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식이 화려하고 예쁘고 좋아야지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내가 주식을 1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팔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주의 사자가 주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10만 주를 살 충분한 매수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매수 세력이 지금 누굽니까? 우리끼리 주고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통정 매매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를 올려놓고 앞으로 좋을 거라고 홍보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면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겠죠. 그때 주식을 쫙 나눠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살 겁니다. 반대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안 좋고 지금 뭐 물류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다 안 좋다 얘기해야지 이 주식을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팔겠죠. 그래서 이걸 팔고 저걸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팔 때 그 주식을 누가 사나요? 예,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동안 우리가 팔았던 주식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던 주식입니다. 그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쳤던 의도적으로 주가를 임의적으로 주가를 낮췄으니 이제 이 주식을 이제 더 이상 쳐다보기 싫으니까 눈물 머금고 손절을 했는데 그 손절하는 자금의 주식을 샀던 사람은 기관들, 세력들, 공매도 세력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주식을 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고점에 올라갔던 주식들은 뭔가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주식을 사서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니까 화려했던 거거든요. 그게 항상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죠. 사이클이죠. 분산과 매집. 분산되는 종목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전망이 밝고 매집되는 종목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떤 불황의 업황을 띠고 있고 가장 좋지 않고 공매도가 들글들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쇼를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손절매를 하니까. 그래서 주인만 바뀌는 거죠. 주식 그 회사의 기업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가치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업황이 이제 다시 좋아질 거다. 이제 더 좋아지면 주식이 또 올라가면 또 나중에 이 2차전지가 이제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2차전지 산업은 발전합니다. 통신산업도 그랬고 조선산업도 그랬고 중공업 산업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중국 관련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과거에 글로리 했던 주식들이 지금 주가가 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PR은 몇 배로 가 있느냐. 뭐 그 당시에 뭐 100배, 200배이던 PR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다? 예. 10배, 20배, 5배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에코프로는 PR이 800배입니다. 예. 800배짜리 주식이 앞으로 성장하죠. 매출 늘어나죠. 재무제표 좋아집니다. 2023년 11조 매출 찍던 회사가 이제 2030년에 100조 매출 찍습니다. 그러면 그때 PR이 어떻게 된다? 8배로 바뀝니다. 10배 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익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2천억 나왔는데 2조 찍습니다. 2조 찍지만 PR은 8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 현대차나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정상적인 회사로 바뀌는 거죠. 지금은 기술주가 맞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올라왔으니까. 현대차 보십시오. 지금 150조 매출 찍고 12조 이익 내고 시가총액 40조입니다. PR이 6배죠. 2차전지는 에코프로는 지금 똑같이 시가총액 30조 두 개 합치면 거의 60조가 되는데 매출은 9조죠. 그냥 100조대로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도 지금 당기순이익이 4천억인데 4조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네 PR이 어떻게 된다? 5배로 바뀌거나 10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제조업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 숫자들이 올라가고 성장되고 공장이 지금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런 이제 주식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과거에도. 옛날에 뭐 건설주, 은행주 가볼까요? 은행주 지금 돈 겁나 잘 벌고 있죠. 은행주 PR이 4배입니다. 신한지주 시가총액이 18조인데 24조 찍고 당기순이익이 5조를 찍습니다. 에코프로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에코프로 지금 2천억, 3천억 돈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30조입니다. 두 개 합산해서 4천억 버는데 60조, 70조거든요. 근데 신한지주는 18조인데 지금 5조 벌고 있거든요. 걔네들보다 10배나 20배나 돈을 많이 버는데도 주가는 떨어져 있는 거죠. 대신에 얘네들 배당을 지급하죠. 나중에 이제 에코프로도 배당을 지급할 겁니다. 돈을 잘 버는 이제 캐시카우 기업으로 바뀌는 거죠. 2차 산업이 고도화되면. 그런 메커니즘으로 주식시장은 늘 흘러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전지 주식을 좀 조심히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조건 성장만 보고 주식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다,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투자에 대한 좀 주의,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방송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이제 또 조정받으면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였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이런 그냥 너무나도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감으로 그냥 느낌으로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때문에 믿고 그냥 따라 하기에는 이제는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식 살 돈도 내가 돈으로 만들었고요. 내가 최종적으로 에코프로를 사든 롯데백화점을 사든 뭐 2차전지를 사든 셀트리온을 사든 최종적으로 살 때 그 종목 선정도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 주식 수를 10주를 살지 100주를 살지 만주를 살지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책임은 항상 방송 뭐 전문가들,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괜찮다고 사라고 했으니까 샀다.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야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그게 돈을 많이 벌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직장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결국 내 몸을 써서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남들이 좋다고 얘기해 준 것대로 했는데 안 됐다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냐?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도 그랬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을 리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최종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본인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예, 뭐 잼버리 지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던데 잼버리 뭐 애들이 귀청원 땡볕에서 지금 저게 되겠나 싶은데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인생이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기후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급변을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기후가 바뀌듯이 막 갑자기 바뀌니까요.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